예, 오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.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은 특별히 이제 중국 증시 상황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해요.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중국 증시가 안 보는 사이에 3,300, 3,400 이렇게 날아가는 모양새여서요. 오늘은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정유신 원장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. 10시 반에 이제 개장하니까 이제 오늘은 개장을 안 했고요. 그러니까 이게 며칠 안 보는 사이에 몇 주 안 보는 사이에 2주 됐죠. 3,443입니다. 중국 증시가 이렇게 최근에 강한 배경은 어디 있는 겁니까, 교수님? 네, 뭐 7월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강해졌죠. 네. 하루 빼놓고 계속 올랐던 네. 것 같은데, 뭐 펀더멘털이겠죠 아무래도. 청년 고추들 때문 아니고요. 그 요인도 있지만 예. 우선 그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다 지금 어려웠다가 중국이 지금 제일 빠르게 현실적으로 좀 회복을 하잖아요. 그죠? 네. 아마 2분기에도 아마 플러스로 지금 돌아서 가지고 될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게요. V자죠. 네. 그게 이제 가장 큰 요인. 유일하게 아마 뭐 올해 지금 예상되는 것도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.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. 이제 그게 네. 가장 큰 요인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너무 낮잖아요. 돈을 워낙 많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예, 뭐 개미 투자자들 막 얘기를 미국은 하는데 로빈훗이 있고. 예, 그래서 네. 이제 중국도 그게 워낙 지금 강해서 금리가 지금 네. 한 2%잖아요. 좀 올랐지만 네.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은 성장률 한 6, 7%할 때 뭐 금리 2% 예금 채권 이런 거 안 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. 중국도 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게 있고 특히 이제 그 알리바바 위협바가 있어요. 굉장히 크잖아요. 140조 좀 우리나라 돈 되는데 그게 이제 중금리 투자 뭐 이런 그 상품으로 그동안은 많이 이용을 됐었는데 네. 그게 이제 좀 규제 때문에 약화되면서 또 막 밀려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추 뭐 잘라도 뭐 네. 계속 밀고 들어온다는 그런 건데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인데 뭐 그동안에 마오타이라든지 뭐 또 뭐 저 테크주 디지털 뭐 관련된 바이오 이런 주들 좀 오르면서 네.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항상 과거에 뭐 순환매 이런 것도 겪었지만 갭이 좀 벌어졌어요. 전통적인 주식, 뭐 이제 전통적인 주식하면 좀 이상한데 은행, 증권 이런 주식들 이런 쪽하고 갭이 벌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쪽 자금이 많으니까 네. 같이 그것도 따라 올라오는데 그 시가총액이 좀 크잖아요. 그런 종목들이.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바로 이제 움직였다. 이제 그렇군요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제 중국 증시는 길게 보면 2005년에 급등세가 있었고요. 또 2015년에 급등세가 있었는데 이걸 추세적으로 못 가져가면서 산을 만들면서 급등 이후에 급락을 몇 번 경험해 가지고요. 이번에도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2015년에 이 급등과 버블과 지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네. 뭐 지금 뭐 막 오르기 시작한 걸로 하면 한 2주 남짓 그렇죠. 된 거기 아직은 뭐 때문에 지난번만큼 이렇게 비교하기는 오르진 그렇긴 않았고, 하지만 네.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. 네, 이제 네. 기준금리 인하. 뭐 지금 뭐 그건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거니까 네. 기준금리 인하, 유동성 증가로 해서 예. 이제 그런 것들이 유사하고 또 약간 좀 지금 좀 버블 형태도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뭐 예. 그 신용 잔고가 지금 뭐 1조 뭐 저 2억 네. 위안 정도 들어. 뭐 그 15년 이후에 최대. 뭐 또 일일 거래 대금이 좀 또 최대.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버블 증상이 좀 있다. 유동성 장세다. 이제 이런 공통점인데 차이점이라면은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위안화가 굉장히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게 단초가 됐는데 예. 지금 이제 7.2까지 갔다가 좀 떨어졌잖아요. 그 의도적으로 또 노력도 하고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이제 다 나빠졌다가 경기 회복이 가장 지금 중국이 빠르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아닌 거. 네. 그 당시 2015년은 이제 미국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있었고 중국은 뭐 6% 되긴 하지만 네. 계속 지금 뭐 그 뭐라 했어요? 제가 뭐 8% 포기하고 빠오빠 포기하고 네. 빠오7 포기하고 네. 빠오류 포기 뭐 이런 식으로 왔잖아요. 그래서 기대감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은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네요.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그때 버블과 지수 레벨로 비교하기는 네. 중국 분들이 들으면 중국 투자자들이 들으면 뭐 제 중국어를 못해서 그렇지만 뭐 아니오를 뭐 메이오라 그럽니까? 네. 아직 부스. 네, 아직 아니다. 그때 택도 또 없다. 5천까지 갔었으니까. 그러니까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목요일 날 2분기 성장률이 나와요. 이전에 전분기에는 마이너스 6.8%인데 이번에 예상치 보니까 지금 플러스 2.1, 제가 본 건 플러스 2 이렇게 보고 있네요. 그럼 굉장히 빨리 회복하는 거네요. 뭐 2% 얘기하는 쪽도 있고 네. 뭐 3% 네. 얘기하는 쪽도 있고 좀
그 범위는 좀 다양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예.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 V자로 지금 그러게요. 올라오는 네. 거죠. 마이너스 6.8%에서 올라오는 거니까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생각은 뭐 시장 생각은 항상 그렇지만 그 범주에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데 깜짝 성장이 더 추가로 이걸 뚫고 일어날 수 있겠느냐.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. 어쨌든 간에 플러스로 돌아선다. 그런 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지금 한 계속 올라갔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1분기는 다 마이너스인데 2분기 플러스로 돌리는 국가가 중국, 우리도 살짝 좀 돌릴 정도 그러고는 거의 없을걸요. 그죠? 우리가 돌릴 수 있나요? 하여간 뭐, 네. 그건 뭐 우리가 네네. 조금 그럴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나머지는 지금 없죠. 오히려 다 그러니까요. 지금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갔으니까. 예. 네. 그런데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정말 뭐 짐 싸고 집에 가야 될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쓰겠죠.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미중 회계 협정을 파기한다 그래갖고 이건 또 왜 아침에 좀 긴장을 했었는데요. 회계 기준 적용하는 거 좀 안 하겠다. 루이싱 커피 이런 거 문제 많았잖아요. 그런 거 있었고 미중 2단계 무역 협의 시작도 안 했는데 뭐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. 미중 무역 전쟁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?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가 뭐 좀 강수를 좀 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그렇죠. 텐데 결국 이제 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잖아요. 지금 네, 그 네. 대선 지금 11월 3일 날 있으니까. 예. 근데 이게 경제 쪽에 좀 타격이 있거나 특히 이제 주가 영향을 줘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부담이 많을 거예요. 네. 자산 효과가 굉장히 크고 지금 그렇죠. 올라가 있는 예.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쪽에 부담을 안 주면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, 지금. 맞아요. 말은 지금 2단계 협상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1단계 협상을 파기한다는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죠? 예.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리는 굉장히 요란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금 뭐 고점 계속 가고 있고 여전히. 그렇지만 지금 성장률이 두 달 전에 지금 그 IMF에서 5.9%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8% 예상하잖아요. 금년을. 네. 훨씬 더 지금 나쁘게 보고 있고 뭐 실업률도 지금 14%에서 뭐 20%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인 조치는 대단히 힘들다. 그리고 11월 3일이 그 대선이면은 9월 달 이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랩박을 해갖고 뭐 수치적으로 갖다 좀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. 그때만 공격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7월, 8월밖에 두 달밖에 없는데 이미 7월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중국은 좀 만만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려고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어서 소리는 많이 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홍콩 문제를 중국이 뭐 어수선한 사이에 뭐 자기들 그 갈 길로 확 가버리네요. 오히려.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특혜 조치를 폐쇄했고 홍콩 폐기제를 좀 흔드는 얘기도 했고 홍콩 문제보다 이런 게 또 좀 위안화 영향하면서 좀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됩니다. 네. 네, 저희로서 항상 걱정이 되는 네. 그런 부분이죠. 그러니까 중국 말씀하신 대로 네. 홍콩은 정말 중국은 지금 막 코로나 사태에서 막 복잡할 때, 미국 복잡할 때, 그러니까요. 네. 데모하기 힘들 때 네. 그냥 확 밀어버려서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미국이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패그 지금 홍콩 달러, 미 달러 그 패그를 갖다 좀 제한하거나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네. 실질적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? 왜냐하면 홍콩은 거기 중앙은행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거기 은행 때문에 근데 HSBC라든지 스탠드 차터드라든지 뭐 중국은행 이런 은행 시중은행들이 발권을 하는 거거든요. 그렇더라고요. 그걸 예컨대 사주는 거를 제한하겠다는 몇 건데 종류가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예. 사주는 걸 제한하겠다는 건데 미국에서 그러면 그 은행들 자체의 비즈니스가 타격을 받고 거기에서 저기 연결해 갖고 돼 있는 기업들이나 금융회사에 다 타격을 받잖아요. 그래서 예. 그게 이제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관들이 이전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홍콩이 주식시장 3위지 않습니까? 그 전체 증시에서 네. 차지하는 포지션이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. 시종이 3위나 되나요? 홍콩 그러니까 시장이? 이게 지금 네. 대단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죠. 특히 뭐 작년도 같은 경우 IPO가 그 홍콩 통해서 한 게 넘버원이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홍콩 시장이 흔들린다. 예컨대 그쪽에 좀 부담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예. 지금 뭐 다우나 나스닥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워싱턴 그 정가에서도 그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네. 상황이라고 얘기들 네. 합니다. 그래서 그렇습니다. 단기적으로는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중국 증시의 강세 배경을 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유동성이다. 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든 저금리든 이 유동성의 호수에서 물들을 끌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.
그러면 중국은 지금 지준율을 몇 차례 낮췄고요. 정책 금리를 낮추는 상황인데 유동성을 계속 지금 풀고 있나요? 근데 유동성 풀어서 부동산 올라가는 거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요. 그렇죠. 예. 지금 금년 1월, 6월 상반기에만 중국 은행 통해서 나간 신규 대출이 2,070조 우리나라 돈으로. 네. 그러니까 사상 최대래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엄청나게 좀 돈을 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뭐 지금 관제 증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. 예. 근데 확실하게 지금 증시 부양 의지를 중국 당국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컨대 보면은 개인들한테는 자산 효과가 있잖아요. 주가가 그렇죠. 올라가면. 예, 소비가 되고 기업들은 돈 사실 지금 매출하고 수익이 안 나니까 잘못하면 지금 중국의 기업 부채비율이 높잖아요. 그러면 또 그 악순환골이 빠지거나 막 프레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참에 만약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프레시 자금 캐피탈 조달되고. 자금 조달하고 그러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재무 구조 개선하고.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면서 홍콩 주식을 또 홍콩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면 미국의 공격을 갖다가 사실은 좀 방어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명확하게 그 정책을 가져가는데 2015년 때 한번 혼났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차를 두고 하고 시간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 편이거든요.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 그러게요. 바쁘니까 네. 끌면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위안화 지금 인민은행이 지금 그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도 네. 숨 좀 죽이면서 오히려 이제 뭐 약간 공개시장 조작 통해 갖고 좀 돈을 빨았다가 이렇게 가면서 지금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 같아요. 7월 달만 그렇게 가면 자기네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겠죠. 금년은 적어도.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마찬가지 아니에요? 다들 뭐 마음 급한 사람은 트럼프니까 뭐 여유 있게 가려고 하는 거고요. 그러면 이제 중국 투자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몇 차례 좀 고생한 바가 있고 최근에 중국 증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몇 주, 한 2주, 3주째 상승이죠. 그렇게 유의미하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? 사실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인데 지금 약간 말씀 들어보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꽤 힘이 있어 보입니다. 그럼 중국에 지금 투자를 좀 할 만한 타이밍입니까? 한다면 어떤 쪽으로 가능할까요? 참 그 질문은 조심스러운 네, 질문인데요. 과거에 막 그 혼난 적도 많이 또 뭐 있어서. 후광통 이런 거 들어가 사실 돈 번 분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 중국 주식이 그렇게 사실은 예.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중국이 가장 지금 빠르게 유일하게 금년도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국가고 미국은 오히려 지금 사실은 좀 지연될 가능성, W자로 가거나 뭐 조금 더 지연되거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주가가 계속 올라와 있는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. 그러니까 나스닥 같이 나스닥 중에서 예컨대 기술 중에서도 예컨대 디지털주 이런 데는 좀 그 지금 바이러스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항력이 세니까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기술주나 일반 전통주들은 타격이 조정이 있죠.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에서 볼 땐 부분적으로는 뭐 중국 주식에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.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로서는 이쪽을 길게 가면서 계속 이걸 예.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. 중국에 투자하려는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미국의 테슬라 사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거고요. 장기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나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투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려워졌고 어떻게 뭐 ETF 같은 거 좀 사면 되나요? 어떻게 하면 그렇죠. 되나요? 예.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예. 뭐 그리고 또 중국 주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네. 뭐 할 수도 있죠. 예. 특히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뭐 바이오, 그다음에 테크, 특히 디지털 관련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. 네. 예, 우리나라도 지금 뭐 카카오니 뭐 그런 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는데 디지털은 또 이제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쪽에 관계 없이 지금 올라가는 예. 거니까 그런데 관련된 주식들 뭐 이런 쪽은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중국도 최근에 그 코로나를 뭐 좀 평가는 좀 더 있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 빠르게 극복한 게 IT 기술, 5G 기술 이런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? 네, 그렇죠. 그런 쪽으로 보면 중국도 우리가 뭐 그리고 택 경제, 그러니까요. 디지털 뭐 소비, 네. 디지털 생산 이런 쪽이 좀 앞서 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중국 마오타이만 생각할 게 아니라 중국 테크주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소비 지금 관련된 그 PMI 그 지수 중에서 네. 그 소비 관련된 쪽, 서비스 쪽 관련된 쪽이 굉장히 좀 높아요. 58. 그러니까 이거는 온라인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디지털 쪽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. 네. 오늘 집중 분석,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상승 배경과 함께 전략 알아봤습니다. 저희가 딥사이트라는 코너가 있습니다. 좀 깊게 좀 얘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.
딥사이트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우리가 궁금한 중국 얘기 나중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강대 경영대학원 정유신 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